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제2회 고졸검정고시 과학기출문제 해설을 맡은 홍성걸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번 제2회 기출문제 어떻게 났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그다지 난이도가 높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만학도 분들을 위해서 약간 이해를 요하는 문제 또는 단순히 암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됐을 문제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마도 대부분 하나 아니면 만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밀물 썰물에 의한 해수면의 높이 차인 조차를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 이 발전에 대해서는 늘 한 문제씩이 출제가 되었죠. 그죠? 그리고 요번에는 이 발전의 원리인 전자기 유도도 저 뒤에 한 문제가 나왔죠. 그죠? 우리 감아놓은 코일에 자석을 왕복 운동시키면 전류가 만들어지죠. 그죠? 전자기 유도. 그런데 실제 발전소에서는 역으로 하죠. 그죠? 자석을 고정시켜 놓고 그 코일을 회전시켜서 전기를 만들잖아요. 그죠? 이때 코일을 뭘로 회전할 거냐에 따라서 발전 방식이 달라지죠. 그죠? 저 댐에 저장된 물을 떨어뜨려서 그 물의 힘으로 돌리면 뭐라 그래요? 수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라늄 같은 1번이죠. 우라늄 같은 핵물질이죠. 그죠? 핵에너지. 중성자로 한 대 땅 때리면 녀석이 분열되죠. 이렇게 둘로. 이 분열될 때마다 열이 발생하죠. 그 열로다가 물을 끓여서 그 증기의 힘으로 돌리면 이제 핵발전이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바람의 힘으로 돌리면 풍력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화석연료, 주로 석탄석유를 태워서 그 열로다가 역시 물을 끓여서 그 증기의 힘으로 발전기를 돌리면 이제 화력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뭐죠? 밀물 썰물.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조력발전이죠. 조력발전. 우리나라에도 어디 있어요? 시화호 조력발전 있죠. 그죠? 정답은 2번 밀물 썰물을 이용한 발전, 조력발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그죠? 자, 2번 문제 갈게요. 자, 그림과 같이 물체의 한 방향으로 10뉴턴의 힘이 5초 동안 작용했습니다. 힘이랑 시간이 등장했어요. 뭐에 대한 문제죠? 그죠? 충격량이겠죠. 그죠?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냐. 저번 시험에서는 뭐가 났어요? 요 충격량과 처음 운동량을 주어지고 뭐 나중 운동량이 얼마냐 또는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을 알려주고 충격량이 얼마냐. 그죠? 충격량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다음 시험으로 한 거니까 충격량. 자, 식을 쓰면 FT 힘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이잖아요. 그죠? 운동량의 변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요게 바로 뭐죠?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요게 바로 뭐예요? 곧 충격량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셨을 거예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죠? 운동량의 변화량. 그리고 여기서 운동량 공식도. 운동량 우리가 P를 약자로 쳤어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그죠? 질량 곱하기 속도. 질량 곱하기 속도 하면 운동량이 됐어요. 그죠? 그 운동량의 변화가 곧 충격량인데 이번 시험에서는 뭐야? 아주 단순하게 그럼 충격량은 얼마냐? 충격량 뭐 힘에다가 시간 곱하면 되니까 충격량 공식 우리가 I를 약자로 썼죠. 충격량은 힘 곱하기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이다. 그래서 힘 곱하기 시간 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충격량이잖아요. 그죠? 너무 간단했죠. 10 곱하기 5. 50이겠지. 그죠? 3번. 그죠? 50. 충격량은 50. 그러나 우리 기출문제 쭉 전년 놓고 보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도 출제됐었으니까 함께 공부하셔야 됩니다.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 게 곧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 아시겠죠? 정답 3번 확인할게요. 그죠? 단순했어요. 자, 이제 3번 갈게요. 3번. 좀 전에 바로 나왔죠? 그림과 같이 막대 자석을 코일 속에 넣었다 뺐다 하면 코일에 전류가 유도됩니다. 유도전류. 그죠? 이때 검육의 바늘이 움직입니다. 이 현상은 뭐라고 그랬죠? 좀 전에? 전자기 유도. 그죠? 전자기 유도는 그래서 일명 뭐라고 그래요? 발전의 원리다. 발전의 원리. 발전기죠, 뭐. 그죠? 발전기. 발전의 원리. 그래서 이 코일 속으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은 전류가 만들어지는데 어떨 때 더 센 전류가 만들어진다고 학습하셨어요? 많이 감고 코일을 많이 감고 이왕이면 더 센 자석으로 빠른 왕복. 그죠? 그러면 전류가 더 세게 만들어진다. 물론 이 전류는 교류 전류라는 것도 이미 학습하셨을 거예요.
교류. 예를 들어서 자석이 들어갈 때 안으로 코일 안으로 들어갈 때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른다면 자석을 뺄 때는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흘렀죠. 그죠? 이때 그걸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검유계. 이 검유계 바늘이 가운데 딱 있다가 자석이 들어갈 때는 나 왼쪽으로 갈 거야. 그죠? 근데 뺄 때는 나 오른쪽으로 갈 거야. 그래서 뺄 때와 집어넣을 때 방향이 반대로 흐르게 되는구나. 이런 전기를 뭐라고 그래요? 교류전류. 우리 집전류가 바로 이런 교류전류죠. 그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석을 계속 넣었다 뺐다 해야 돼요. 불편하지. 그죠? 그래서 실제 발전소에서는 우리 교재 그림에도 제가 사파로 넣어놨어요. 그죠? 이 큰 자석 사이에 뭐를 코일을 집어넣고 이 코일을 회전시키자. 자석 사이에 코일을 회전시키자. 그러면 이 자석을 왕복하는 게 아니고 자석을 세워놓고 코일을 움직이는 경우와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도 전류가 흐르니까. 그죠? 그래서 요 코일을 뭘로 회전할 거냐? 물의 힘으로 수력. 그죠? 아까 핵분열 때 나오는 열로 물 끓여서 증기 힘으로 그러면 핵발전. 석탄, 석유, 화석연료를 태워서 나오는 열로 물 끓여서 증기 힘. 열 나는 건 다 물 끓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증기 힘으로 돌리면 이제 뭐죠? 물 끓여도 화석연료, 화력이 되는 것이고 아까 밀물, 썰물을 돌리면 조력이 되는 것이고 바람이면 풍력이 되는 것이고. 그죠? 다양한 발전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발전 문제는 꼭 나오니까 다음 시험에도 나올 거예요. 이 중에 하나 또. 그죠? 그리고 그 발전의 원리가 전자기 유도다. 교류전류의 원리. 함께 공부하셔야 됩니다. 같은 짝이에요. 알겠죠? 정답 4번 확인할게요. 그렇죠? 자, 이제 4번 갑니다. 자, 그림과 같이 공이 자유낙하하는 동안 자유낙하가 뭐예요? 그냥 공중에서 놓는 거죠. 그죠? 그럼 땅으로 온 물체가 이제 떨어지겠죠. 저 그림처럼. 그럼 우리 어떻게 학습하셨죠? 공중에서 물체를 놓자. 그럼 아래로 점점 속력이 빨라지면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매초 우리가 물체의 위치를 확인하면 거리가 점점 증가해요. 그죠? 그만큼 여기서 1초 동안 요만큼 갔는데 더 많이 가고 속력이 증가한다. 그죠? 속력이 증가.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가 잡아당기죠. 그죠?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라는 힘 때문에 이 녀석이 속력이 빨라지는 가속도 운동하는데 이 가속도 값이 얼마라고 배웠어요? 중력 가속도죠. 중력 가속도. F는 mg. 요게 바로 뭐예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고 중력. F. 우리 제2법칙 배웠죠. 뉴턴 법칙. F는 ma. 같은 식이에요. 여기서 A는 우리가 수평면에서 어떤 힘을 줬을 때 물체가 가속도 운동을 할 때 이때 A는 이제 수평면에서 주로 가속도를 말하는 거지만 우리 지구상에서 그냥 가만히 놓으면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니까 빨라지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력 가속도 요 G값이 또 정해졌죠. 그죠? 얼마로? 9.8 메타/세크 제곱 1초에 9.8씩 빨라지면서 내려오잖아요. 이거를 되게 이제 산수하기 나쁘니까 되게 10으로 실제 문제는 주어지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10이라면 무슨 뜻이에요? 처음에 정지했습니다. 처음 속력이 0이에요. 이제 놀 거예요. 1초일 때 속력 얼마예요? 10이에요. 2초일 때는 속력 얼마죠? 20이에요. 3초일 때는 얼마예요? 30이에요. 즉 1초에 속력이 10씩 계속 증가하면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낙하 운동인 경우에 뭐 수평으로 던지는 것도 이번에는 시험에 안 났지만 똑같아요. 수평도 내 손을 떠난 이후부터는 이제 지구한테 맡겨진 거예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이제 지구 쪽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이죠. 1초에 10씩 계속 빨라지면서 땅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량에 상관없이 같은 높이에서 물체를 낙하시키면 땅에는 결국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닿을 수밖에 없어요. 왜? 중력 가속도가 이미 정해졌어요. 1초에 10씩 빨라지면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쇠구슬이든 닭털이든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땅에 동시에 닿는다. 물론 공기 저항 무시. 공기 없다고 가정했을 때죠. 그죠? 실제로는 공기 저항 때문에 공기 저항을 많이 받는 녀석이 늦게 떨어지잖아요. 또한 수평으로 던져도 그죠? 수평으로 질량이 서로 달라도 상관없어요. 내 손을 떠나는 순간부터는 공기 저항 없다면 다 거기서부터는 이제 지구의 중력 가속도로 낙하기 때문에 역시 땅에 동시에 떨어진다. 그러나 수평 쪽으로는 역시 등속이고 지구 쪽으로는 속력이 빨라지는 가속도 운동이라는 거 다시 한번 공부해 두셔야 돼요. 그럼 속력이 이렇게 10씩 빨라지니까 정답은 2번이죠. 뭐죠? 속력이 빨라집니다. 아마 중조를 공부하시고 이 고조를 하신 분들은 이거 중졸 때 났던 건데
그죠? 라고 쉽게 푸셨을 거예요. 그죠? 자, 정답은 2번이겠죠. 이거 속력이 일정한 거고. 시간이 가도 등속이죠. 속력이 일정한 거고. 이거 속력이 늘어지는 거죠. 이게 또 빨라지는 건데 이건 가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거라서 우리 마락도 여러분들한테는 뭐 이런 건 뭐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정직해요. 일정히 증가하거나. 그죠? 이런 거. 정답은 2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 그죠? 자, 4번 됐고 이제 5번 갈게요. 그림은 고열원에서 1000줄의 열 에너지를 써. 그러니까 1000을 뭐라는 거예요? 일하라고 줬대요. 공급. 자, 내가 엔진아 1000을 줄 테니까 이걸로 일하거라. 그런데 이 녀석이 일을 해야 되는데 새 나갔어요. 손실이죠. 600이 손실됐어요. 그럼 얼마를 일한 거예요? 400 일한 거죠. 그죠? 400을 일했습니다. 1000 중에서 400. 뭐 계산할 필요도 없죠. 그죠? 40%죠. 이 엔진의 효율은 40%입니다. 물론 이것도 암산이 안 되는 친구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 효율 공식 있었죠? 효율 공식. 효율은 공급 에너지분의 이 녀석이 사용한 에너지예요. 일하는데 사용한 에너지 곱하기 100 하면 되니까 공급이 얼마예요? 1000을 공급했죠. 1000. 일하라. 그런데 이 녀석이 뭐 600이 새 나갔으니까 400 일한 거잖아요. 400을 일했습니다. 그죠? 곱하기 100 하면 그죠? 동그라미 2개 떼고요. 그죠? 하나 또 떼면 40이 남는 거죠? 40%. 그죠? 이렇게 계산해서 해도 되지만 1000 중에 400을 일했으므로 40%라는 거 쉽게 그죠? 암산으로 바로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때 일한 거 W는 공급한 거 우리 그때 공급한 거를 Q1이라고 책에서 부어줬죠? 새 나간 건 Q2라고 부어줬고 그죠? 그럼 일한 거는 준 거에서 새 나간 거 뺀 거와도 같다 이렇게 또 다르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죠? W를. 또 하나 이 새 나가는 게 0이면 그건 최고의 효율 100%죠. 그죠? 그런 엔진은 또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어쨌든 일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새 나가는 건 적을수록 좋은 엔진입니다. 그죠? 효율이 높습니다. 그 얘기예요. 새 나가는 게 0이면 우리 연구기관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만들 수 없다고 이미 학습하셨고 그죠? 요번에 이 효율에 관한 문제도 열기관 문제도 뭐 아주 쉽게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정답은